때와 같이 짝수행에만 배경 색깔과 글꼴 스타일 굵게를 설정한 조건부 서식 지정하라 했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 짝수행에 이런 서식 넣어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셀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셀들의 생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외울게요. 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로에 갈로 열고 닫으면 이게 행번호. 로는 행번호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짝수라는 건 뭐예요? 짝수 홀수의 구분은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짝수는 우리가 2, 4, 6 이런 것들은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 4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이라는 규칙이 있죠. 짝수라는 거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나머지 구한 함수가 MOD라는 함수가 있고요. MOD 함수의 인수는 이것도 저번에 제가 프린트물 함수 정리해 드렸는 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MOD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숫자가 오고요. 두 번째 인수로 나누는 수가 와요. 그러면 결과가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에 2가 오면 되죠. 그러니까 숫자 자리에 행번호가 들어오고요. 행번호는 인수가 없어요. 로에 갈로 열고 닫으면 현재 셀의 행번호, 그 셀의 행번호가 오고 그거에 대해서 2로 나눠요. 그러면 그 행번호가 2, 4, 6, 8 이런 거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 나오겠죠. 3, 6, 9 뭐 이런 것들은 홀수니까 나머지가 1 나올 거고, 우리는 나머지 0이면 조건식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에는 셀 주소 들어간 거 없으니까 뭐 달러 붙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행번호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면 짝수행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 짝수행에만 이렇게 서식을 넣어라 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식이 2번이잖아요. 이 2번이 행번호를 구해서 그 행번호의 값을 나누기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겁니다. 행번호 구하는 거 로 함수, 나머지 구하는 거 MOD 함수. 자, 아까 데이터 불러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죠. 범위를 설정하고요.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써서, 자, 이 수식 자리에 이꼴 MOD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MOD 함수 안에서 나머지를 구할 건데 어떤 숫자를 나눌 건가 하면 행번호, 로에 갈로 열고 닫았어요. 로에 갈로 열고 닫으면 요 각각의 셀에 행번호가 나오고 그 행번호를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더니 여기까지가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고, 2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얼마 나와요? 2보다 작은 값, 그죠? 0 아니면 1 나오는데 그 중에 0하고 같으면, 0과 같으면 서식에 가서, 자,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배경색은 노랑 이렇게 넣을게요. 글꼴은 굵게, 배경색이 채우기 색입니다. 글꼴색 하는 말이 아니면 배경색이라 하든 채우기 색이라 하든 셀 음영이라 하든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노랑. 그래서 굵게 노랑을 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2행, 4행, 6행 거기에만 서식이 들어갔어요. 다음 2번 조건부 서식 이용하여 A2에서 C5 요만큼 이 범위에 엑셀과 XS의 합계가, 우리 합을 구할 수 있죠. 엑셀 더하기 XS
합은 꼭 썸 같은 함수 없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 그 두 개의 합계가 172야. 자, 이 셀 더하기 첫 번째 셀 더하기 첫 번째 셀 B2번 더하기 C2번이 172야. 전부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주소 형식 어떻게 해야 돼요? B2번은 B열 고정, C열 고정해서 해야 되겠죠? B열 번호에만 고정. 행번호는요? 밑에 걸로 바뀌어 내려가야죠. 행번호는 고정이 안 되게. 그래서 2번이 주소가 2번이 답인 거예요. 그죠? 주소 형식이 이렇게 써줘야 되죠. 달러 B 2번 형식으로. 그래서 2번에 가보면 서식이 들어갈 자리에 범위를 하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꼴 적고 요 셀의 값, 요 셀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열만 고정. 엑셀 열을 고정시켜서 이거 더하기 그 다음 또 XS 열만 고정 이 값이 170 문제에서 이하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작거나 같으면 이게 17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서식에 뭐 주황색 서식 넣어라 채우기색 주황 정도 해볼게요. 주황 확인하면 두 개 합했는 값이 170보다 작은 거 이하인 거 이하인 것들의 색깔 서식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은 셀 주소는 안 썼지만 어쨌든 그 행번호에 대해서 조건 비교했고 2번은 실기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유형이고 네, 3번은요. 3번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영역에 B2에서 I11 B2에서 I11이면 여기죠. 요 영역에서 369단의 배경색을 변경한다 했어요. 그럼 지금 변경된 거 보니까 요게 3단, 6단, 9단이라는 뜻이네요. 369단에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다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서식이 행 전체에 들어갔죠. 행 단위로 들어갔는데 지금 369단이 있는 요 C열, F열, I열 이 전체에 배경색을 넣었어요. 369의 공통점은 뭐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게 369의 공통점이죠. 3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3의 배수인데 6. 이것도 12.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은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요. 이런 자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죠. 뭐만 비교하면 돼요. 369단이라는 건 요 글자들만 비교하는 거죠. 99단의 단수라는 거는 이 이것까지 비교할 게 아니라 단수가 요게 단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수고 그러니까 2단에 2, 1은 2, 2, 4 이렇게 적혀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요 3단, 6단, 9단이라는 건 요 첫 줄, 요것만 2행만 비교하는 거지 3행, 4행 이쪽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비교하러. 그리고 B2번 비교해보고 C3번 비교해보고 C3번이 아니 C2번, D2번 요것들은 다 비교하러 가야 되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자, 요게 단수가 적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2행만 비교하러 가야 되고 다른 행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2행을 비교하면서 그 첫 시작이 되는 요 B2번 비교하고 C2번 비교하고 D2번 비교하고 요 값들을 다 비교하러 가야 되니까 비교할 첫 셀은 B2인데 B2번에서 2행은 고정 쪽으로 2행은 고정 C, D, E, F는 바뀌어갈 수 있게 주소가 비교할 요 주소를 B2를
달러 2를 해야 된다고요. 요 2행만 비교해야 되지 3, 4, 5, 6 이런 행들은 비교하러 가지 않도록 2행은 고정시켜주고 B는 달러를 안 붙였으니까 C2, D2, E2 이렇게 옆에 것들을 비교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구구단표 전체 요 셀들 중에서 이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주소를 이렇게 놓으면 요것들만 비교하게 돼요. 이 행만 비교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보세요. 앞에 문제에서 비교하는 값을 이거 더하기 이거 할 때 B를 고정시키고 B열을 고정시키고 C열을 고정시켜 놨더니 A열로는 비교하러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걸로는 바뀌어 가도록 달러를 안 붙였더니 밑에 거는 밑에대로 비교하러 가듯이 구구단표에서는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할 셀을 요걸 딱 지정을 하면서 이거의 주소를 B는 C로 D로 구구단 단수가 적혀 있는 게 이것들이니까 C로 D로 바뀌도록 B에는 달러를 안 붙이고 행번호는 이 행만 비교해야 되지 다른 행들을 각각 비교하면 여기도 막 서식이 막 다 들어가게 되니까 밑에 행들은 비교하러 가지 않도록 이 행을 고정시켰다고요. 단수가 적혀 있는 이 행을 고정시켜서 그렇게 주소를 써야 되고 그럼 단수 적혀 있는 요 셀들 이 셀의 값을 자 MOD 함수로 MOD 이 셀의 값을 3으로 나눴더니 그 나머지가 369단이라는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이거가 되는 겁니다. B2번 셀 구구단에 단수가 적혀 있는 것이 요 줄이고 이거에 셀 주소를 2행 단수가 적혀 있는 건 2행이기 때문에 2행만 고정시켜서 그 구구단의 요 셀의 값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나머지 구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죠? 나머지 구하는 식이 아니고 나머지를 구할 땐 MOD 이 둘 중에 평소에는 행 단위로 서식 들어갈 땐 열을 고정시켰어요. 근데 지금 열 단위로 이렇게 서식이 들어가고 있을 때 요 2행 구구단 단수가 있는 2행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2에만 달러가 붙도록. 자, 구구단을 그려볼게요. 자, 2를 요 쭉 드래그하면 3, 4, 5 나오게 하는 방법 뭐죠? 이 자리에 그냥 드래그하면 2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숫자는 1씩 증가한다 했습니다. 복습 안 해놓으면 싹 다 잊어버립니다. 앞에 했던 거. 자, 다음 1을 마찬가지로 드래그하면서 1, 2, 3, 4 증가되려면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하면 증가됐어요. 자, 구구단을 만든 거니까 요거는 이거 곱하기 2, 1은 2 해서 답이 요거 곱하기 이거 했는 걸 여기씩 써야 되죠. 자, 이꼴 요 셀 곱하기 요 셀. 자, 그러면 2, 1은 2 해서 답 나왔어요. 자, 이거를 하나만 해서 옆으로 밑으로 쫙 복사해가지고 이 구구단표를 다 채울 거거든요. 옆에 거는 어떻게 써야 되죠? 원래 직접 쓴다면 3 곱하기 1 해서 3이 답 나와야 되죠. 3 곱하기 1 해서 요 자리의 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 했는 답이 적히도록 식 써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쪽 옆에 계산할 때 파란색 주소 이거는 옆으로 옮겨져야 되죠. 파란색 주소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주소는 옆으로 옮겨져 가야 되죠. 요 파란 주소는 밑으로는 내려가면 되나요? 이 주소가 요 파란색 주소를 가로 세로로 쭉쭉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D17번 셀을.
밑으로 당겨 내려오면 되나요? 안 되죠. 단수 적혀 있는 이거는 밑으로는 당겨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옆으로는 옮겨져야 되고, 그래서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게 달러 17. 일단 빨간색 주소는 보면 1이었던 것이 2로 3으로, 이거는 행으로는 바뀌어야 되지만 C열만 참조해야 되지 다른 열을 참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C에 달라붙도록 이렇게 단수가 적혀 있는 17은 17행이 고정돼야 되고, 요 곱하기 값인 1, 2, 3, 4 이 값들은 C열의 걸 항상 참조하도록 C가 고정돼야 되고, 이렇게 주소를 혼합 참조로 잘 적어 놓고 쫙쫙 복사를 하면 옆으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처음부터 대각선은 가지를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자리들이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걸로 된 거죠. 파란색 주소였던 것이 여기의 값이 여기까지 옮겨져 왔어요. 그렇지만 내려오진 않았어요. 또 빨간색 주소도 행은 바뀌어 내려갔지만 열은 C열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옆으로 당겨 오진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상대 참조 해놨는 그대로에서 상대 참조로 달러 기호가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식들을 드래그를 하면, 자, 아무 자리나 제가 선택을 했을 때 다 요 셀 바로 위에 거 바로 옆에 거 요거 곱하기 이걸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식이 상대적인 위치까지 다 바로 옆에 있는 요거 두 개 곱한 걸로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파란색 주소는 옆으로는 바뀌면서 행은 바뀌지 않도록 17행을 고정을 시키고, 파란색 주소는 17행을 고정을 시키고, 빨간색 주소는 C열을 고정을 시키고, 이런 다음에 복사를 하면 각각의 자리들의 계산을 할 때 행은 바뀌면서 17행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열은 바뀌지만 17행이 고정되어 있어서 요거 곱하기, 그죠? 또 빨간색 주소는 그 행은 바뀌어 내려오지만 C열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C열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C열 이걸로 우리가 원하는 이거 곱하기 이걸로 맞게 계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구구단표 만들 땐 혼합 참조 형식으로 주소도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제 아까 문제에 나왔는 이제 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 영역에 369단에 색깔 넣는 걸로 해보죠. 범위는 단수가 적혀 있는 건, 이거는 구구단에 단수가 적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위는 여기만 하시면 되죠. 요렇게 범위를 해서 구구단에 단수가 적혀 있는 건 17행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 가서 나눌 거예요. MOD 갈로 닫고, 아니 갈로 열고, 그 구구단 단수의 첫 셀이 지금 요 데이터에서는 D17번 셀. 그런데 뭐를 고정시킬까요? 17행만 보러 가야 되죠. 17행만. 열은 옆에 걸로 옮겨져야 되고, 그래서 17행만 달러가 붙도록 17행을 고정시켰어요. 구구단의 단수는 17행이니까 이것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했더니 그게 0이면, 0하고 같으면 서식 가서 채우기 색, 뭐 회색 중에 좀 뭐 요거 색깔, 요 밑에 걸로 할까? 적당히 요 왼쪽 라인의 거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369단에 일단 따라는 했어도 왜
그렇게 주소에 그 자리에 달러를 붙이는지 그거 이해 못하시면 자꾸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구구단표 채울 때 또는 이거 2 적고 난 다음에 쭉 당겨서 숫자 1씩 증가하는 거 앞에 제가 이론 공부하면서 다 설명했거든요. 그죠? 그거 복습해 놔야 돼요. 예. 특정 파트 그 묶음들은 무조건 한 개씩 아니면 몇 개씩 이렇게 딱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잘 기억 안 나면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구구단의 단수가 이 부분이 구구단 단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렇게 잡고 처리를 하는 거고, 이 범위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B2번을 주소로 적는데 이 B2번의 주소에 2행만 비교하도록 2행에 달러가 붙는 형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B2번 셀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그래서 3의 배수이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필기 문제 풀 때는 뭐 나머지가 369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이었고 요게 구구단의 단수구나 파악을 했으면 2행이 고정돼야 되겠네. 2.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직접 식을 쓰려니까 아직 우리가 또 함수도 약한 상태에서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핵심 부분만 찾으면 금방 풀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자, 이 행에 있는 값이 구구단의 단수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자, A2에서 C2번 영역에 아래와 같은 규칙의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 서식이 적용되는 셀의 개수는, 자, 여기에 문제에서 고유 또는 중복값, 그래서 고유한 거에 이렇게 글자 기울여져 있는 거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유한 거. 고유한 거라는 거는 이 범위에 합격, 또 합격,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고유한 게 아니죠. 불합격, 불합격,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고유한 게 아니죠. 어떤 게 고유해요? 성명 한 번밖에 없잖아요. 커마 1급 한 번밖에 없죠. 이런 것들 한 번밖에 없는 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그래서 답이 10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또 직접 풀어보죠. 범위를 하고 이 범위 중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고유 또는 중복, 거기에 고유한 것들만 서식에 기울임꼴, 확인. 그러면 이렇게 기울임꼴이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합격, 불합격은 고유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개다. 자, 그 다음 5번은 조건부 서식 설정했을 때 지정한 서식이 적용되는 셀. 자, 숫자들이 있고 밑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셀값 제외 범위 0 그리고 85. 제외할 범위가 0에서 85. 요 범위를 제외하고 그럼 0보다 작거나 또는 85보다 큰 거네요. 그죠? 제외 범위 0 그리고 85니까 0에서 85 요 사이를 빼라는 거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거 음수는 없고 85보다 큰 거, 85보다 큰 거, 85보다 큰 게 하나, 둘, 셋. 85는 제외 범위, 85가 제외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제외하라는 거니까 85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답이 3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요렇게 3개가 들어간 거고요. 자, 아래 시트와 같이 평점이 3.0 미만. 그럼 이거는 우리 실기 문제하고 형식이 똑같죠?
평점셀, 평점셀의 값이 3.0 미만이니까 D2번 셀이 3.0보다 작다, 미만은. 근데 요 D의 평점 열, 달러 D2번, 그죠? 요 열을, 평점이 적혀 있는 건 D열이니까 D열을 고정시켜서 달러 D2번이 3.0 미만인 행전체의 배경색을 지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D 앞에 달러가 붙도록. 자, 6번 문제고, 문제에서 이 범위를 요 부분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해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서 요 셀, 지금 적혀 있는 걸로는 F열을 고정시켜서 평점 열의 값이 3.0 미만. 그럼 뭐 3 적어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3.0이나 3이나 지금 답지에는 3 적혀 있고, 아무튼 이거보다 작으면 색깔, 서식에 채우는 색깔을 적당히 하나 넣으시고 확인. 그러면 3.0보다 작은 자리들만 서식이 들어갔어요. 자, 7번에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서식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데이터 막대. 자, 보면 여기다 해볼게요.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데이터 막대는 뭐냐면 꼭 차트를 그린 것처럼, 자, 이런 거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걸 하나 선택을 해보면 숫자가 큰 거, 작은 거, 막대의 길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요 데이터 막대를 통해서 크고 작은 거를 표시를 했죠. 자, 아까 했던 조건부 서식 일단 지워버리고 할게요. 전체에서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할게요. 범위 설정에서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해서 이런 거 넣어주면 숫자 크기에 따라서 막대의 길이가 다르게 표시되는 데이터 막대고요. 다시 없앨게요. 자, 다시 색조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눌러주면 숫자가 큰 거, 작은 거, 위에는 요 그림은 녹색이 제일 큰 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빨강이 제일 작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옆에 거는 시행 취소를 하거나 지우기를 하거나 하시고, 이거는 빨강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녹색이 작은 거, 그런 의미로. 아무튼 데이터 막대도 숫자 크기에 따라서 막대의 색깔을 넣는 겁니다. 뭐 데이터 막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넣으면 진한 거는 숫자가 큰 거고 점점 연해질수록 숫자가 작은 거, 그런 의미로 데이터 막대도 숫자 크기에 따른 색깔 표현을 한 거고요. 지워버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콘 집합, 아이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를 해주면 우리 여기 막대 4개짜리, 막대 3개짜리, 1개짜리 숫자 크기에 따라서 막대로 표현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자,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런 거 전부 그죠? 다 기능들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은 있는데 그림을 넣는 조건부 서식은 없죠. 그림하는 조건부 서식은 없었고요. 8번에 조건부 서식 설정을 위한 새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뭐냐면 아까 이거 뭔가 범위를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아닌 거, 이거 묻고 있어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어렵죠. 주관식으로 물으면 어렵겠지만,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아까 고유 또는 중복 한번 해봤으니까 알 거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그죠? 이것도 해봤으니까 이제 알죠?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셀 값을 기준으로 그걸 한번 해볼까요? 요걸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2가지 색조, 요거 여기다가 말고요. 자, 서식 없애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범위한 다음에
세규칙. 다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두 가지 색조면 또는 세 가지 색조 또는 데이터 막대 뭐 여기 다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그냥 두 가지 색조를 해볼게요. 제일 작은 값은 이 색깔, 제일 큰 값은 뭐 또 이런 색깔, 이렇게 제일 작은 값의 색깔과 큰 값의 색깔을 지정해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작은 건 이 색깔, 제일 큰 거는 이 색깔로 차츰차츰 그라데이션 되면서 색깔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막대 중에 이거 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데이터 막대에 색조에 이런 것들 눌러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조에 그런 거 누른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게 뭐였는가 하면 다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거였어요. 자, 여기에 날짜에 관한 서식 있나요?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셀의 서식 지정, 날짜 기준 서식 따로 넣는 건 없고요. 자, 9번 조건부 서식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별로 서론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부 서식에 가서 다른 서식을 두 번, 세 번 넣을 수 있죠. 조건부 서식의 규칙에 어떤 조건에 어떤 서식, 또 다른 조건에 또 다른 서식, 아무튼 뭐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2번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자, 이거는 자, 서식 없애놓고 이 숫자 말고 이거 가지고 해볼까요? 그 각각의 셀에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면 글자색 빨강, 다음 80 이상이면 채우기색 파랑.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90 이상이면 글자색 빨강 하고요. 80 이상이면 채우기색 파랑을 넣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95는요. 어떤 서식이 들어가야 돼요? 90 이상이니까 글자색 빨강도 들어가고 80 이상도 되니까 채우기색 파랑도 들어가고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만약에 85가 되면 85 같은 숫자는 빨강은 아니지만 파랑색 채우기는 들어갈 거고, 범위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중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셀값 크거나 같다. 다음을 포함하는 거에 아까 특정색 텍스트 해봤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셀값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면 서식에 글꼴색 빨강. 자, 이걸 동시에 두 번 조건이 아까 80 이상이라는 조건 동시에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면 90 이상인 것에 빨강색 색깔 들어갔고, 그대로 한 번 더 세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셀값 이상 80, 그럼 80 이상일 때는 서식에 채우기색 파랑 확인. 그러면 요거는 파랑색도 들어가면서 빨강색이고 이거는 파랑색 채우기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두 번의 조건부 서식을 했을 때
이런 것처럼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는 둘 다 표현이 되어져요. 둘 다 표현이 되어져요. 자, 전체에서 다시 없앨게요. 그런데 만약에 서식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까 90 이상이면 글자색 빨강, 80 이상이면 글자색 파랑, 이런 식으로 서식을 두 번 넣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90 이상도 되면서 80 이상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리에 그럼 글자색이 빨가면서 파란 건 없잖아요. 채우기색 파랑 했을 땐 별 지장이 없죠. 두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둘 다 글자색으로 했다면 이거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어떤 게 적용이 될 건가? 나중에 한 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걸 먼저 할게요. 범위, 조건부 서식, 세규칙, 다음을 이상이다 90 이상이면 서식에 글자색에 빨강, 확인. 그럼 일단은 90 이상인 거에 빨강색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더 세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크거나 같다 80, 서식에 글자색 파랑, 확인하면 앞에 90 이상인 것을 만족했을 때 나왔던 빨강색은 무시되고 뒤에 했는 파랑이 적용이 돼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했는 것은 없느냐? 규칙 관리에 가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밑에 쌓여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위로 올릴게요. 아니, 순서를 아까 제가 할 때 80 이상이면 파랑, 그 다음 두 번째로 90 이상이면 빨강 했으면 이것들은 90 이상 되니까 빨강이 남았겠죠. 그래서 다시 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요거 선택을 해서 요 화살표 위로 있죠. 위로 된 화살표를 딱 눌러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 조건 다음에 이걸 하니까 이 조건 만족하는 요 90, 95들은 확인해보면 빨강색이 나올 수 있어요. 했는 순서대로 적용이 되지만 순서를 규칙 관리해서 바꿀 수 있고 이때 맨 위에 있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80 이상도 되고 90 이상도 되지만 위에 있는 이것이 표시된 순서대로 이것이 표시된다고요.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근데 가장 나중에 했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 서식 채우기 세 개 넣었으면 다 적용이 될 수 있으면 다 적용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했지만 순서를 필요하면 규칙 관리해서 순서를 바꾸니까 또 적용이 됐고 순서 바꾸는 거는 자, 요거 아까 밑에 있었는데 요걸 선택을 하고 화살표 위로 된 거 있죠. 요거 눌러주면 이게 순서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순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걸 이제 옳지 않다 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수식으로 쓸 땐 이꼴 기호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조건부 서식에 의해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 서식은 바로 해제된다. 자, 조건부 서식을 넣었는데 자, 이 값이 95점이 아니라 75점이다. 75를 적고 엔터를 치면 서식이 없어지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만족할 때는 서식이 나오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지면 서식이 안 나오죠.
다시 95로 새로 수정해서 엔터 치면 또 서식이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자, 10번도 옳지 않은 거. 1번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 2번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칙에 맞는 것만,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서식이 지정된다. 그런 이야기고. 3번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서식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없어졌어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없어졌습니다. 4번에 고유 또는 중복 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고유 또는 중복하는 거 있었고. 11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글자 색을 아무리 주황을 넣어 주려고 글자색을 아무리 주황을 넣어도 조건부 서식을 만족하는 이 자리들은 주황색을 넣지를 못하죠. 조건부 서식을 만족하는 것이 더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셀 서식에 주황을 넣는 건데 아무리 넣어도 만족하지 않다가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40점, 40이라고 쓰고 엔터를 딱 치면 다시 기본 셀 서식으로 넣었던 주황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죠.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보다 더 우선 적용돼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3번에 조건은 5개까지, 자, 몇 개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4번에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서식을 넣는데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해서 넣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시트에 있는 셀에 따라서 지금 이 시트에 서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은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서식을 넣는데 딴 시트를 참조해서 딴 시트가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12번에 옳은 거, 좌측 우측의 규칙의 사용이 가능하다. 좌측 우측 이런 규칙 없었죠. 다음에 2번에 셀 강조 규칙 중 중복값은 지원되지 않는다. 고유 또는 중복이 있었네요. 아까 고유만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고유만 했었는데 중복이라고 해줄 수도 있죠. 조건부 서식, 세규칙, 고유 또는 중복에 중복된 셀에만 뭐 굵게 표시하라. 확인하면 중복된 것들만 굵어지는 거잖아요. 다음 주어진 조건에 따라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 다음 4번에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자, 이거 조건부 서식은 표시 형식에서 하는 게 아니었죠. 홈 탭의 표시 형식에는 이런 게 있었고, 스타일 그룹에 있네요. 스타일 그룹. 여기 이 그룹의 이름이 스타일 그룹이네요. 이게 스타일일 거라는 거는 못 외우고 있겠지만 표시 형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쓰다 보면 화면에 이미지를 기억하실 거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른 내용들을 문장으로 된 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바뀌어져 있는 거, 이걸 이해하면 이거 다른 그 실기 문제 유형처럼 요런 2번 유형처럼 왜 열을 고정시키는지 요거 같이 이해되는 거죠. 이거는 왜 행을 고정시켰는지 서로 간에 같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기에서 안 다뤄봤던 것들도 요런 데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